라피코송을 좀 틀고 한번 힘차게 부르려고 생각을 했더니만 하여튼 다음 기회를.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갑자기 생긴 스케줄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도 많지만 오늘 하루 알찬 시간이 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카데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오늘 그 3월은 우리 사모님께서 조금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 분이 10몇 년 만에 나오셔서 사모님이? 예, 그래서 휴가를 조금 가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로 온다고 네, 오신다고 해서 조금 준비하실 것도 있고 집도 조금 이제 정리하시고 이래 하셔야 돼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말빨로 밀어붙여야죠. 네, 어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룹장님도 계시고 여기는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신규분도 계시고 또 슈팅도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아카데미라는 것은 연구잖아요. 연구. 우리가 라피크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연구, 학습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과정이 아카데미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의 제일 첫 번째 주제를 무엇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피크를 알아가다. 라피크를 알아가는 시간이 제일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다들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라피크를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이 시간은요,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쓴 것도 아니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우리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체가 있는 앞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난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힘들어 죽겠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죠? 그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 우리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안 되는 게 뭔지도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성장의 시간이 아닐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올렸을 거예요. 그죠? 99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한 번 남은 성공을 위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케어를 받는 시스템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라피크를 알아가다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뭐 제가 앞에 앉으셔서 어쩔 수 없이 1번이야. 라피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진짜 이 시간 편안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답은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 일을 찾기 위해서. 일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 본부장님은? 성공할 것 같아서 했어요. 성공할 것 같아서?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할 것 같아서. 우리 오수림 본부장님은? 저는 전염이요? 네, 저랑 우리 오수경 그룹장님은? 저도 돈 벌기 위해서. 그럼 내한테 꼬시켰지. 전염 2년 때문에 돈을 벌 것 같아요. 내한테 꼬시켜놓고 왜 다른 데다 보내요? 돈은 플러스죠. 경영 2년 때문이다? 네. 돈 플러스. 플러스 돈. 네. 그 다음에 경영 이미 좋으니까 돈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시오. 네. 우리 윤경아 본부장님은? 라피크? 네. 저도 돈 벌려고 왔죠. 돈 벌려고. 맞네요. 대표님하고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원하는 답 이런 거예요. 좋았어. 내가 또 우리 그룹장님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라피크는 제 삶의 희망이고 희망. 저의 미래죠. 희망. 그리고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요. 질문할까요? 라피크를 선택하신 이유가 편안하게 말하자고 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왔었는데 일상이 무료하기 때문에 왔는데 대표님하고 동생을 믿고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저조하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런 답들이죠. 많은 분들이 라피크를 선택하신 이유는 각자의 어떤 삶 속에서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졌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바로 단번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번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어떤 절차를 겪으면서 또 제품을 통해서 선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동생이 하고 있어서 또 돈을 벌고 싶어서 자아를 찾고 싶어서 뭐 박 대표가 좋아서 뭐 그런 등등의 이유들이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이 되고 나서는 사실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자 어떤 다른 이유를 통해서 라피크를 만났어요. 근데 라피크를 만나고 선택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가 이제 시작해서 제품이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출발 선상에 똑같이 스타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출발은 했는데 왜 달려가는 과정이 다를까? 라피크를 알아가고 익어가고 성장하고 나누는 단계까지 어떤 사람은 나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출발 선상에 있는데 그게 결과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출을 못해서 내가 슈디를 못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성장을 말하는 거. 자기의 변화, 자기의 성장을 말하는 거. 그러면 왜 선택 이후에 나의 모습이나 성장과 변화가 라피크를 알아가는 단계에 지금 아직도 멈춰져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의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를 선택하셨고 오셨는데 오늘 안에 저는 이 답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우리가 과연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멈춰 있을까? 우리 아영 슈디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한 일상 때문에 뭔가 한번 다르게 살고 싶어서 선택하는데 아직 내가 지지부진하다. 맞아.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유찬호 본부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피크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돈은요 우리가 지금 실체를 보지 못하죠. 그죠? 돈을 만약에 라피크에서 매일 통장에 50만 원씩 넣어주면 어떨까요? 어떡할까요? 미쳐요. 미치지. 머리 쥐 뜯겠지 오고 싶어서. 그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막 이래서 들고 막 왜 내가 학벌 더 좋은데 왜 내가 더 예쁜데 막 나는 왜 안 주냐 난리 나겠지. 그거 한번 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사람 보세요.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하셨어요. 라피크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뭐 신앙을 내가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삶의 각자의 어떤 신앙도 가지고 계실 거고 각자의 어떤 신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일 내가 삶의 어떤 우선순위나 집중도를 거기에 맞추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강신도를 보면 저 완전 또라이 저거 강신도 저거 미치겠니? 이렇게 표현하자. 왜? 입만 열면 그 얘기하고 입만 열면 내하고 교회 가자하고 입만 열면 내하고 전에 가자하고 입만 열면 일작하고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해? 또라이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또라이를 보면 우리가 어때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나 자기의 집중이나 몰입이 거기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야 뭐 네 종교 어떠고 얘기하면 거기서 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있어. 거룩함이 이런 나는 비전 미래가 내 여기에 있어. 이게 탁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교회가 저리 이 사람들한테 매일 50만 원씩 넣어줘서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빠가 돼 있는 거지.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알아가는 단계로는 안 보이고 뭐다? 이거 있는 거지 완전히. 그죠? 묻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한테는. 묻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이코를 뭐가 된다. 이코를. 박연주 이코를 라피크다. 라피크라 쓰고 박연주가 이런다. 김재국이는 왜 하나 도대체? 출발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우리가 라피크를 선택하고 왜 내가 아직까지 성장을 안 하고 여기에 멈춰 있을까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유통은요. 돈을 들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자,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 넣어놨어. 가까운 얘가 있잖아. 무슨 대리점을 하나 하려면 보증금을 1억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나요? 물건도 1억 정도는 내가 보증을 걸어야 내려오지 않나요? 그러면 1억을 내가 투자해놓고 잠이 오나요? 잠 안 와. 그럼 어떤 공부를 하겠어? 나이키 로고는 어째 만들어주고 사장은 누구고 왜 이 로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왜 이 브랜드 이 의류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섬유를 어떤 걸 쓰고 어떤 모델을 써서 광고가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 손님들이라도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할 수 있고 하나를 팔아야지 내가 투자한 돈을 건진다는 생각으로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라피크는 여러분들 왜 그게 안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440을 투자해도 한 4억을 투자한 이상의 내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빠가 됩니다. 미치게 되죠. 왜 안 미쳐? 그죠? 근데 내가 440만 원 투자한더니 뭐 그래 뭐 어째 하고 있다 보면 또 뭐 판매 좀 하고 이러면 카드값 몇 가지겠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집중과 몰입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라피크라는 어떤 그런 실체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게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장이 안 되고 있고 내가 몰입이 안 되고 있고 내가 집중이 안 되고 있고 내가 라피크로 물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 어느 날 아침에 미친년처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항상 저는 이 핸드폰을 진짜 미친년처럼 벌떡 일어나 시계 봐 미치지? 그러면서 내가 미친년 내 속으로 인생에 내가 내를 보고 근데 그게 뭘까요? 행복이에요. 그게 기분 나쁘고 내가 힘들고 아침에 짜증나고 좀 더 자야 되는데 글을 올려야 되는데 더 자고 싶은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제 글을 읽고 펑펑 울었대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놨을까? 대표님 요즘 내한테 들어왔다 나갔나? 요새 저분이 신이 왔다 가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도 그 삶이거든. 나도 똑같거든.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분이 펑펑 울었다. 그래, 이 한 분이 내 글을 읽고 이랬어? 그럼 자기는 이랬더니 아, 내가 또 정신 차리고 빨리 이 센터에 가야 되겠구나. 지사에 가야 되겠구나. 시스템을 가야 되겠구나. 여기 왔다 가면 뒤돌아서면 이렇게 집에 가기 싫다. 다른 회사 가기 싫다. 다른 일 하기 싫다.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실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 내보다 먼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보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우리 사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일한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비전이에요. 비전. 미래. 비전이에요. 박연주가 여러분보다 더 못한 신용불량자의 상태에서 정말 유통에 쓴맛, 단맛, 피눈물 나는 맛 다 겪고 정말 여기까지 오면서 회사를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피땀이 같이 섞여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는 건 내가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라피크였기 때문에 완전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저 사람은 박현중이가 되겠지. 말빨이 저래 좋으니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걸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실체에 대한 이게 만들어졌던 배경이나 어떤 그런 그 스토리,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이 길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지만 이제는 그 만들어진 결과치의 라피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니니까 되지. 너니까 되지. 아니 똑같은 라피크를 준 거예요. 똑같은 라피크의 꿈을 길을 여러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럼 그걸 선택하고 그때부터 이제 누구가 실체가 되냐면 여러분은 실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가 드린 라피크의 길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로라 강의 단톡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라피크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동의 경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우리만의 라피크 글로벌로 운영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핵심은 사업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보람, 고객의 행복,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존, 공명,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라피크 글로벌의 일동으로 나아간다. 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 중심, 나눔 실천, 선한 영향력.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저거를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이 프로페셔널 어떤 그런 표현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핵심이라는 건 사업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대한 이 라피크를 선택한 삶의 그 순간부터 이후의 모든 과정에 여러분을 존중하고 배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그죠? 라피크는 그걸 실천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뒤에 있는 사업자의 보람, 고객의 행복,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공정, 권역, 권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며 하는 것은 똑같은 어떤 맥락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있는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라피크 글로벌이 되겠다라는 것은 나눔 실천과 선한 영향력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거는 뭘까요? 길이라는 거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으면 우리는 내인연의 말을 따르죠, 항상. 그죠? 자,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죠. 근데 내비가 고장이 나면 우리 어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죠? 그건 길입니까? 길 아니죠. 길 아닙니다. 내비가 말하는 건 길이 아닙니다. 내비를 보고 우리가 가고 있는 건 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의 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그냥 내가 답을 누가 가르쳐주고 1+1은 1이야 하는 학습적인 일에만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를 내가 선택했을 때 학습적인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짚어주지 않으면 1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1이 이해돼야 1+1이 2가 이해돼야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못 버리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그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에 와가지고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데 미쳐 죽겠는 거예요. 그때는 내비가 막 지금처럼 많이 똑똑할 때가 아니라서 서울길이 또 복잡하잖아요. 무슨 막 다리 대교가 막 나오는데 150m 앞에서 좌회전 하지 마시고 이러는 거야. 그것도 5초 전에 하지 마시고 옛날에. 하는데 하지 마시고 뭐지? 진짜 내비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우회전 하지 마시고 이래요. 이 서울의 다리길을 2시간을 헤매고 다니는 레슨 스케줄을 다 꼬여서 그게 나의 길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아직 없고 그것도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그냥 인정하세요. 거기에 실망하고 나는 채찍질하고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나중에는 누군가한테 또 조언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경험이 돼요. 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조언이 되고 경험이 돼? 그렇잖아요. 내보다 더 1+1이 2라고 말해도 못 믿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1+1은 2라고 말해줘도 수백 번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식을 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길이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좀 헤매고 있어, 나는 주춤하고 있어, 나는 조금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해 이런 모습조차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어떤 하나의 경험이다. 그러면 그 경험을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을 때 이제부터는 그걸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뭐냐 하면은 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어떤 경험이나 이걸 아유 모질이 찌질이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걸어온 길이고 히스토리 속의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간직해 놓는다면 나중에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뭐냐면 이럴 때 이래 상대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휴 그래 내 한국 책을 똑같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냐면 공감과 소통이죠. 공감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아픈 가족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저희 남동생이 저는 언니랑 저랑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여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는 진짜 막 못 사는 거예요. 네가 그럼 내가 죽는다 하고 막 엄마가 막 기도하다가 뛰쳐나가고 뭐 우리 동생을 끌어안고 네가 왜 그러냐 하고 말이야. 우리 동생 너 진절이 지금 아버지가 못 사지 내가 못 살아.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더 비뚤어져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하자고 하는 순간부터 더 비뚤어지는 거예요. 학교도 난 자퇴한다. 학교 다니면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정말 아침에 새벽 기도를 교인들이 오는데 동생이 술을 마시고 바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교회 앞에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양심이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직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사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후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사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본인은 이제 본인의 양심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자식을 똑바로 키우지 못했다. 근데 우리 동생이 철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동생이 변화가 되어서 몽골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체험을 하냐면요. 이거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너무 피폐한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진짜 뭐 참 여자도 데리고 잡았을 것이고 그죠? 온갖 지가 할 짓을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몽골은요, 이 청소년들이 성생활이 너무 문란하고 아이들이 거의 진짜 막 너무 도덕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전도하고 자기가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주면요, 이 아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영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온 길이 히스토리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네가 지금 일이 힘들고 네가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상대방이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 흘리고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는데 굉장히 3, 4년 동안 정말 많은 몽골의 아이들을 이제 뭐 하이트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내가 그런 사람 살았을 때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난 죽어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선교지에 와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었을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난 절대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고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소통하지 못했을 거다.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슴에 안는 순간 모든 공간과 소통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런 가정이 필요했구나라는 자기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요즘 들어서 저는 우리의 어떤 사업을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그런 어떤 공간과 소통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업자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각자 다양한 삶 속에서 또 어떤 위치에서 포지션에서 또 직업에서 또 외모에서 뭐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가정이 우리가 모여서 라피크는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실체 라피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경험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조각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게 쓰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 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라필크를 선택한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요, 너무 당당하지 못해요. 너무 당당하지 못해요. 너무 자신이 없어. 뭐냐면 이런 거죠. 나 친구들한테 말 못해. 내가 이때까지 친구들한테 뭘 해갖고 잘 된 게 없어. 나 친구들한테 말 못해. 내가 저번에 준 제품도 있고 또 제품도 또 줘야 되고 또 제품도 줘. 제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도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다 해봤어. 그죠? 그러면 나도 그러고 있어야 돼. 나도 못해. 몇 번은 나도 이거 뭐 제품 준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망한 거는 내보다 망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 하세요. 나도 망해요.
치는 건데 나도 못해 이래야 되거든. 맞잖아요. 어? 근데 난 왜 당당하지?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삶의 흔적은 나는 가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당해지세요. 내가 그래 살았어. 내가 그랬어. 그게 내 경험이 내 인생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거를 내가 경험으로 가치로 만들 수 있는 비전을 만났다. 이거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어가고 있어?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은요, 자꾸, 우리 대표를 만나봐라. 우리 그룹장을 만나봐라. 그 사람들이 이거 막 비전을 느낀다. 막 이래, 야. 그럼 니는? 그럼 니는 이래 물어봐. 나는, 아니, 뭐, 난 잘 모른다. 막 이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 왜? 야, 내가 그렇게 하면 니 다 알잖아. 근데 내가 이제 아니라고. 나는 이제 그것을 경험을 내 그런 어떤 삶의 흔적을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한 도전을 시작했고 그 도전을 통해서 나는 변화하고 있다. 내 이 변화의 과정이 지금은 미숙하지만 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열정은 내가 끌고 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보여줬어. 긴가민가해. 치아프라마. 딱 돌아서야 돼요. 긴가민가해. 그럼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왜 선택을 이 사람한테 주냐고. 나의 일에 대한 선택. 내가 느낀 그것이 진실이라면 왜 이 사람의 결정에 나의 선택을 맡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나는 사업한지 석 달 지났는데 누구는 막 슈비 몇 명 내리고 막 수당도 얼마 받았다 하는데 나는 왜 아직 이러고 있지?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 속에 빠지죠. 자, 다른 거 아무것도 보실 필요 없어요. 자신의 모습이 내가 고객 앞에 정말 당당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이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내가 라피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만 다시 점검하면요, 우리 일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요,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베이직으로 돌아가다. 베이직. 근데 그 베이직이 뭐냐면 라피크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라피크라는 실체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만들어가고 있어? 뭐야? 라피크가 뭐예요? 뭐예요? 돈 버는 가정이야? 수단이야? 응? 맞잖아요. 돈 버는 수단 맞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이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단어 아는 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죠? 우리 다프의 마케팅은 이 마켓이 나한테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마켓의 크기를요, 나는 이만한 빌딩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전셋집 하나로 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월세만 면하는 것도 놓을 수 있어요. 그죠? 이 크기는요 본인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본인만이. 회사는 든든한 맨파워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랑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느낀 가치나 이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랑스러우실 수 있어야 돼요. 회사는요, 여러분 보세요. 대표 사업자 뒤지도록 어려웠고 뒤지도록 망해봤어요. 맞죠? 근데 일어섰어요. 맞죠? 회사도 만들 수 있었어요. 좋은 제품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대표 진짜 대단하다. 그거 역경되고 일어나서 좋아. 대표도 자랑스럽게 소개하시고요. 회사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응?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삼성이 제조고 신세계가 유통입니다. 맞죠? 네. 최고의 제조회사 삼성, 최고의 유통회사 신세계. 신세계 임원 둘이가 라피크에 툭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그건 뭘까요? 어떤 유통회사가 신세계 임원들이 와서 이 회사를 키워보겠다고 자기 현직을 던지고 와서 일을 하고 있을까? 이분들은요, 저는 그랬습니다. 회사에 자기들이 이
비즈니스의 어떤 비전을 보고 일하겠다고 오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이분의 입에서 라피크를 제한 다른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정신 자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나 고객이나 저를 대하는 태도가요. 정말 너무나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왜? 아, 라피크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때 다녀오시오. 건강 챙기십시오. 대표님은 회사의 전부입니다. 이런 제가 대우를 받으면요, 저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아, 정말 진심으로 회사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고객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는지 몰라. 자, 이분은 이런 제품이야, 이분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사는 어떤 뒷받침을 해야 되지? 지금 좀 부족하지만 우리 이런 노력을 더 해볼까? 이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볼까? 이런 교육을 한번 해볼까?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가볼까? 그런 고민과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와요. 집에도. 한 사람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야.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근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요란한 것보다는요, 묵직한 게 좋습니다. 정말 요란한 것보다는 묵직한 게 좋아요. 그렇게 꾸준함을 가지고 해온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밤 11시, 12시까지도 띵동띵동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소비자 만드셔야 돼요. 회원하셔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전달하셔야 돼요. 지금 어느 곳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내가 사업자 못 만든다, 실망, 어머! 제품 전달하세요. 제품 던지세요. 써보라고 주세요. 그분들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 재구매 문의가 들어와요. 제가요, 누구한테 받아 써봤는데 이거요, 어떻게 하면 싸겠어요?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소비자들은요,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이 희한한 짓을 하고 돈을 쓰고 있고요. 김경련 본부장 알았죠? 김경련 본부장님 소개한 교수 부인은요, 3세트째 지금 재구매가 들어있어요.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속닥이 회사에 전화 안 받고요, 사요. 그런 분들은요. 네. 그거를요, 회사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데이터로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좀 심하게, 아니에요. 밑에서 지금 이 회원들이 이렇게 구매하고 계세요. 이분은요, 이거 떨어질 때 됐어요. 이런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당하게 내가 자신있게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요, 밤새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빅데이터를 가진 회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라피크가 나중에 제일 직판업계 1위의 회사가 되려면 정말 데이터와 재구매와 회원